오늘 영상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24년 올 한 해 제가 구매한 제품 중 베스트 3와 워스트 3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는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뽑은 제품도 있으며 가격대는 조금 나가지만 개인적인 취향이 많이 반영된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릴 테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워스트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스에어 가습기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와디즈 펀딩으로 구매한 제품이죠. 평소에 방이 건조한 탓에 가습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냥 밋밋한 가습기는 구매하기 싫더라고요. 뭔가 좀 특별한 그리고 신박한 가습기가 없을까 하는 와중에 알게 되어 구매하였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안쪽에 보이는 이 이끼가 모형이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이끼입니다. 그래서 반려식물과 같은 느낌으로 기를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죠. 상단에 위치한 쇠구슬을 통해 구멍을 막아준 후 전원을 켜주게 되면 테라리움 모드가 적용됩니다. 이끼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죠. 물만 보충되어 있다면 일정 주기로 알아서 분무를 해주기 때문에 가꾸기가 편리하다고 합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조명까지 적용되어 있어 데스크테리어 용품으로도 꽤나 좋습니다. 게다가 이끼로 인해 공기청정 효과까지 누릴 수 있죠. 반대로 위쪽에 있는 쇠구슬을 열어주면 가습기로 활용이 가능하죠. 생각보다 성능이 괜찮아서 작은 방 안에 놓고 활용하기 꽤 괜찮은 수준이었습니다. 디자인과 사용성만 보면 꽤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이 제품 왜 워스트로 뽑았을까요? 첫 번째는 가격입니다. 와디즈 펀딩으로 그 당시 99,0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이끼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 작은 가습기 하나에 10만원을 태우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끼를 키우기가 저의 경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건 제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끼가 어느 순간 보니 말라서 죽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충전하며 자주 신경을 써줘야 하다 보니 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이끼가 죽어버리면 이 제품만의 특징이 완전히 사라지죠. 그래서 저는 그냥 디자인이 이쁜 가습기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두 가지 이유로 워스트 제품으로 뽑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격이 납득이 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끼를 잘 돌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나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패드 미니 7입니다. 사실 아이패드 미니 7은 요즘 제가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워스트에 넣을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워스트에 선정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워스트 포인트는 제가 잘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보다는 출시 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우리가 미니 7 출시를 기다리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손꼽아 기다린 것은 OLED 디스플레이가 미니에 처음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 또는 미니에도 120Hz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될 거다 등등 말로만 들어도 설레이는 루머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미니 7이 출시되고 나니 그 기대감은 싹 사그라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이패드 미니 6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7, 어떤 모델이 미니 7인지 구분하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한 번씩 사용하면서 어떤 게 미니 7인지 헷갈릴 정도이죠. 완벽하게 동일한 폼팩터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디자인만으로 구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부분이 많이 바뀌었느냐? 그것도 아니죠. 물론 칩셋과 램, 그리고 기본 용량이 업그레이드되어 사용성이 더욱 우수해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사용하는 입장에서 미니 6와 뭐가 달라졌는지 크게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탓인지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워스트로 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패드는 역시 미니 7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55인치 삼성 더 프레임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벽과 TV를 완벽하게 밀착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의도대로 벽에 설치했을 때의 만족감은 정말 상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사용해보니 TV는 관상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미 이때는 너무 늦어버렸죠. TV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쁜데 막상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볼 때 OLED 패널이 아니다 보니 안부의 표현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주로 영화를 많이 시청하는데 영화 특성상 어두운 장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마다 백라이트로 인하여 안부가 조금 밝게 표현되며 모서리에서의 빛샘 현상까지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올해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한 제품들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제품은 에디파이어 MR4라는 스피커입니다. 정말 유명한 제품이죠. 이 제품은 제가 화이트 데스크 셋업에서 블랙으로 변경하면서 구매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지출로 인해 급 가성비 스피커를 찾고 있었는데 제가 딱 원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구매하였죠. 이 제품은 제가 쿠팡에서 69,100원에 구매하였죠. 진짜 미친 가성비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이 스피커의 성능이 저렴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저, 중, 고역대의 소리가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느 하나 튀는 구간 없이 조화로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심심한 느낌이 나지 않고 한껏 취할 수 있습니다. 저음부의 쿵쿵거리는 소리도 제법 준수한 편이었죠. 그리고 영화를 시청할 때도 사운드가 제법 풍부하여 충분히 영화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소리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최대한 주관을 내려놓고 듣더라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디자인도 보시면 훌륭하죠. 제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이 블랙 데스크 셋업에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스피커 앞쪽에는 4인치 우퍼가 눈에 들어오고 오른쪽 유닛에 전원 및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옥스 단자와 이어폰 단자가 위치하고 있어 조작을 위한 버튼과 단자가 모두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조작성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올해 3월달에 구매했으니까 사용한 지도 벌써 10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불편함 없이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오디오 엔진 A2 플러스를 사용할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드네요. 오디오 엔진이 35만원의 가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MR4는 7만원, 정말 미친 가성비 맞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것처럼 해외 구매 제품의 경우 국내 AS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다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가 난처해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스피커를 사용하면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며 가격도 충분히 저렴하기 때문에 AS를 감안하더라도 구매하기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만약 AS가 신경 쓰인다면 동일한 제품을 국내에서는 블리츠라는 회사에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품은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이지만 에디파이어 MR4를 블리츠에서 그대로 들여와 자사 로고를 붙여서 판매하는 방식이며 이럴 경우 국내 AS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가격 역시 2~3만원 정도 더 비싸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에디파이어 MR4를 더욱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M4 프로 맥미니를 뽑았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애플의 모든 미니를 선호하는 입장에서 안 뽑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M4 프로 맥미니에 대한 사용기 영상을 얼마 전 업로드하였죠. 그 영상에서는 게임할 때의 발열이 너무 아쉬웠다는 평을 좀 세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주 넘게 M4 프로 맥미니를 실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적어도 제가 사용하는 모든 환경에서 너무 쾌적하다 였습니다. 어떠한 발열도 없었으며 그로 인한 팬소음 역시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저의 환경에서는 게임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이죠. 게임은 오로지 리뷰 목적으로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뷰 영상에서는 게임 성능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 게임을 구매하여 퍼포먼스에 대해 다루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6만원. 제가 M4 프로 맥미니를 사용할 목적은 오로지 파이널 컷 프로를 활용한 4K 영상 편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사용 시의 맥미니 온도의 상승은 전혀 없었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4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파이널 컷으로 4K 영상 편집할 때도 CPU 온도는 45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기기에 전혀 무리가 가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니 당연히 발열도 없었으며 그로 인한 팬소음 역시 들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맥을 게임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게임을 위해 플스나 윈도우 PC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있겠지만 오히려 저처럼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면 맥미니를 조용한 환경에서 발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SSD 용량은 1TB인데 읽기와 쓰기의 속도가 미쳤습니다. 쓰기 속도는 평균 6300점 정도가 나오고 읽기는 5000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SSD가 256기가나 512기가에서의 속도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죠. 물론 금액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향후 인클로저의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큰맘 먹고 내장 SSD를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클로저의 안정성이나 발열에 대해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디자인도 무시 못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디자인, 실제 데스크 꾸미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M4 맥미니는 그냥 사야 하는 아이템이죠. 아마 5년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올해 구매한 제품 중 가장 만족스럽게 활용하고 있는 기기였습니다. 게임은 휴식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의 게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기기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게임하는 행위보다 무언가를 구매했을 때 그 소유욕, 이것도 정말 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 모델을 사용하기 전에는 플스5 일반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게임을 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기에는 제법 큰 사이즈 때문에 데스크를 꾸미기에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때마침 기존보다 훨씬 작아지면서 장점을 더욱 갖춘 슬림 모델이 출시하였고 그 매력에 반해 바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존 모델에는 한번 구매하면 디스크와 디지털 버전 사이에서의 변경이 불가능하였지만 슬림에서는 디스크 유닛을 탈부착 형식으로 별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디지털 모델을 먼저 구매하여 사용하다가 언제든 디스크 버전을 추가로 구매하여 부착할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SSD 용량도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이즈만 작아진 것이 아닌 소소한 부분에서의 장점이 더욱 많아졌기 때문에 이건 변경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게임 성능이 부족하거나 아쉽다고 느껴지는 점도 전혀 없었고요. 발열에 대한 부분도 크게 걱정할 일이 없었으며 펜소음 이 역시 이전 모델과 큰 차이점 없이 쾌적하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소니에서 슬림 모델 정식 가격을 조금 인상한 부분도 과거에 구매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픈마켓에서는 인상 전과 비슷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말이죠. 암튼 여러모로 플스5 슬림 남자들이라면 하나쯤 가지고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여 베스트로 뽑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2024년에 구매한 제품 중 좋았던 것 3가지 그리고 아쉬웠던 것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제품 외에도 정말 만족하며 사용하는 제품들도 많고 아쉬운 제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에 최근 임팩트 있는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 제품들로 나열하다 보니 이 6가지의 기기를 뽑게 되었네요.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2024년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느끼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노치 채널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역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